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들, 그들의 성공 뒤에는 천문학적인 수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이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 특히 가족 명의의 법인이나 1인 기획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적인 사랑을 받던 스타들이 왜 갑자기 수백억 원대 세금 논란의 중심에 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국세청은 어떤 문제를 발견한 걸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연예인이 활동하면서 버는 수입은 매우 큽니다. 광고 출연료, 드라마 출연료, 음반 수익 등 다양한 경로로 돈이 들어오는데요. 이런 소득에는 최고 45%까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회사를 만들면 법인세율이 적용되는데 이게 개인소득세보다 20% 이상 낮습니다. 국세청은 바로 이 차이를 이용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모친 명의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2022년 10월 매니지먼트업으로 등록됐는데요. 소속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수입을 나눠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의 최초 주소지가 강화도 장어식당과 같은 곳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연예 관련 일을 하는 회사치고는 이상한 위치죠.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기능 없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페이프 컴퍼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껍데기만 있는 회사라는 거죠. 원래 소득 흐름은 단순합니다. 연예인이 일하면 소속사가 돈을 받고 계약에 따라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세금이 붙는 거죠. 하지만 중간에 법인을 끼워 넣으면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소속사에서 법인으로, 법인에서 개인으로 돈이 이동하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계약서, 입출금 내역, 실제 업무 내용 등을 꼼꼼히 들여다본 결과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 통보가 나갔습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액, 그리고 가산세까지 합쳐진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논란이 커지자 광고업계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은행과 화장품 브랜드가 광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SNS 게시물을 삭제했는데요. 모델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해당 법인은 논란 직전인 지난해 12월 강남 사무실로 주소를 변경했습니다. 형식을 갖추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이미 국세청 조사는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소속사는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인데요. 적부심사는 세금 부과 전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판단이 옳은지, 법 해석에 다른 여지가 있는지를 다시 검토받는 과정이죠. 핵심 쟁점은 명확합니다. 모친 명의 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했는가, 아니면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도구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연예인 탈세 논란은 법인 활용 방식의 적법성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입니다.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인데요. 세금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공인의 신뢰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연예계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인 기획사를 운영하던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수 성시경의 1인 기획사가 10여 년간 등록 없이 운영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 전반의 미등록 기획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 투애니언 멤버 CL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CL은 2020년 베리첼이라는 1인 기획사를 설립했는데요.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기획사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문체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연예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연예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만약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인데요. 그만큼 법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배우 강동원의 사례입니다. 강동원도 같은 의혹을 받았지만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동원이 소속된 기획사의 대표와 법인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결국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과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된 셈인데요. 이 사례는 누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느냐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등록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일각에서는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절차가 번거롭다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죠. 또 다른 이유로는 인식 부족이 지적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할 때 개인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된다고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업은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 업종이었던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자진 등록을 유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처벌보다는 자발적인 법 준수를 우선한 셈입니다. 계도 기간 동안에는 과거 미등록 운영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주거나 감경해줍니다. 이 기간을 활용해서 많은 기획사들이 뒤늦게나마 등록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등록하지 않은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전반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서 법 밖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미등록 기획사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기획사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문체부 등록이 필요합니다. 둘째, 미등록 운영 시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셋째, 실질적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넷째, 현재 계도 기간이 운영 중이니 미등록 기획사는 서둘러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 산업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건강한 연예계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2025년 연예계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배우 이한이가 운영하는 기획사가 10년간 필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활동해온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60억 원 세금 추징에 이어 이번엔 검찰 송치까지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입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이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2년 이상 실무 경력, 독립된 사무소, 대표자 결격 사유 검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한이는 2015년 주식회사 한이라는 이름으로 기획사를 설립했습니다. 2023년까지 직접 대표를 맡았고 현재는 남편 피터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하지만 설립 후 거의 10년간 정식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미등록으로 활동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의무인 셈이죠. 그럼에도 많은 연예인 기획사들이 이를 간과해왔습니다. 이한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수 성시경, 옥주현,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과 김한선도 같은 사례로 지적받았는데요. 연예계 전반의 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섰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일제 등록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자발적 등록을 유도했습니다. 계도 기간 동안에는 처벌이나 과태료가 면제되는데요. 일종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도 문제가 반복되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게 문체부의 방침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미등록 기획사들에게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며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한이 측은 뒤늦게 입장을 냈습니다. 등록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10월 28일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 조사는 진행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한이 부부와 법인 호프 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0년간의 미등록 운영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 거죠. 설상가상으로 세금 문제도 겹쳤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60억 원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는데요. 회사 측은 법인 수익으로 신고했지만 세무당국은 개인소득세 대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한이는 이를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4년째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토로했는데요. 하지만 추징된 세금은 이미 전액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등록 의무를 몰랐다는 해명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법인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연예인 1인 기획사의 구조적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세금 최적화와 수익 관리를 위해 개인 법인을 설립하지만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한이는 소속사를 통해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처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이번 사건이 연예계의 법적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60억 세금 추징에 이어 10년간 미등록 운영, 그리고 검찰 송치까지. 이한이를 둘러싼 논란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연예계 전반의 관행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법적 의무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원칙,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